믿기 어렵겠지만 몽골의 교통정책을 좌우하던 인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서 당당히 조롱했던 몽골 철도청장 툭신 바양토르. 그는 왜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라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중국만 믿는다던 사람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가 외면했던 한국의 지하철 기술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고개 숙인 한 몽골 고위 관료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툭신 바양토르입니다. 몽골 철도청장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는 늘 차량으로 가득했죠.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의원들은 벌써 준비된 질문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청장님, 한국에서 지하철 기술 도입 제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김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했죠.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기술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한국 제안서는 받아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하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뒀죠. 중국과의 협약이 이미 진행 중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큰 규모였고요. 한국 기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박 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해요. 청문회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고요. 저는 제 답변에 만족했어요. 명확하고 단호했거든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교통체증은 여전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요. 가끔 사고 소식도 들려왔지만 저는 그게 도시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바양토르 청장님,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몽골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교통사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금방 확신이 들었죠. 작은 나라의 기술보다는 큰 나라의 경험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중국 측과 마지막 계약 검토를 하고 있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내년이면 울란바토르에도 지하철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 바트츠 측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병원으로 와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탱게르가 사고를 당했어요. 전화기를 놓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탱게르는 제 아들이에요. 올해 16살이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죠.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는데 미끄러져서.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탱게르의 다리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도대체 뭘 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해? 지하철만 있었어도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죠. 지하철이 무슨 만능인 줄 알아?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거야.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당신도 알잖아요.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휠체어를 써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버스들이 아무렇게나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 탱게르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휠체어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대부분 교통사고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탱게르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TV를 보게 됐죠. 주로 뉴스나 다큐멘터리 채널을 틀어놨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대한 특집이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보다 보니 신기한 게 많았어요. 스크린도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거죠. 해설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화면에는 지하철 승강장이 나왔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시설 덕분에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37명에서 0.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숫자를 들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37명에서 0.4명이라니요. 거의 1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스크린도어. 처음 듣는 말인데 혼자 중얼거렸죠. 화면 속 승강장은 정말 안전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떨어질 염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방송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특징들이 소개됐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까지요. 이런 게 다 있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울란바토르의 버스 정류장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거기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탱게르가 깨어나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응, 한국 지하철 얘기야.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 저도 보고 싶어요. 탱게르와 함께 방송을 봤어요. 아들도 신기해했죠. 특히 휠체어 전용 공간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글쎄, 어려울 거야. 왜요?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아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왜 안 될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놀라운 건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한국도 과거에는 지하철 사고가 많았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지만 있다면 말이에요. 서랍에서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죠. 안전시설에 대한 설명도 자세했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했는지 말이에요. 탱게르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었죠. 의사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죠. 그 사이 의회에서 다시 청문회를 열었어요. 시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거든요. 특히 제 아들 사고 이후로 여론이 더 안 좋아졌죠.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기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의원들의 표정도 전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청장님, 지하철 건설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이번에도 김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죠. 중국과의 협약이 진행 중입니다. 계획에 변화는 없어요. 그럼 한국 기술 도입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지하철은 몽골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고요. 중국 기술로 정말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청장님 댁 아드님도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의원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교통시설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청문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고요. 저는 제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중국 기술과 한국 기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사실 한국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청장님, 아드님 사고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으신가요? 개인적인 경험과 정책 결정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더 안전한 교통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탱게르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죠. 아빠 오늘 청문회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TV에서 봤는데 아빠가 힘들어 보이던데요. 아들의 말에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겉으로는 확신에 찬 척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심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말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몽골 교통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바양토르 청장님,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역이었죠.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끗했거든요. 바닥도 반짝반짝했고 벽면도 말끔했어요. 울란바토르의 버스 정류장과는 비교가 안 됐죠. 여기서 표를 사시면 됩니다. 김민정이 자동 발매기를 가르쳐줬어요. 신기했죠. 버튼만 누르면 표가 나왔어요.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강장 가장자리에 높은 벽이 있었거든요. 이게 스크린도어예요. 안전을 위해 설치된 거죠. TV에서 봤던 바로 그거였어요.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떨어질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정말 조용했죠. 그리고 정확히 스크린도어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거든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듣지 않아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노약자석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앉아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임산부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양보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다음 역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탔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줬죠. 엘리베이터도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죠. 탱게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도 이런 지하철을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심시간에 김민정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겠죠? 물론이에요.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하지만 계속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오후에는 지하철 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실시간으로 모든 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즉시 대응하죠.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말 첨단 시설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시설이 정말 가능한 거였어요. 서울 연수 이틀째, 오후 일정이 끝난 후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김민정이 한강을 구경해보라고 추천했죠.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았어요.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까지요. 모두 여유로워 보였죠.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몽골에서 오셨군요. 영어로 말을 거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한국 사람 같지 않았죠. 네, 맞아요. 당신은? 하버드에서 도시 계획을 가르치고 있어요. 존 윌슨이라고 해요. 반가웠어요.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었고요. 서울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연구차 왔어요. 한국의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와 비슷한 목적이네요. 저는 몽골 철도청장이에요. 존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한국 지하철을 보러 오신 거군요. 어떠세요? 놀랍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요. 존 교수의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에요. 정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민의식이요? 네, 서로 배려하는 문화요. 지하철에서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 양보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면서 느꼈던 거였죠. 배려는 배워야 할 기술이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죠. 존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기술보다 사람이에요.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설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사람들의 의식은 생각해보지 않았죠. 몽골도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하죠. 리더십이요? 네, 위에서부터 변해야 해요. 공무원들이 먼저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한국은 미래입니다. 몽골도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죠. 그런데 단순히 경치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아름다웠거든요. 시민의식이 시설을 완성시킨 거죠. 둘 다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핵심이에요. 존 교수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탱게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한국은 어때요? 정말 대단해. 너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빨리 보고 싶어요. 언제 올 수 있어요? 곧 갈게. 아빠가 좋은 걸 가져다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몽골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존 교수 말이 맞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건설 최종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모든 장관들이 참석했죠. 총리도 왔고요. 철도청장님, 중국과의 계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리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준비된 답변이 있었지만 다른 말이 나왔어요. 총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한국 기술 도입을 재검토해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제부 장관이 물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한국 연수를 다녀와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 한국 기술이 훨씬 뛰어나요. 하지만 이미 중국과 협약을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최종 계약은 안 했습니다. 충분히 변경 가능해요. 재정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국 쪽이 훨씬 저렴한데요.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탱게르 생각이 났어요. 휠체어를 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청장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시는 건 아닌가요? 국방부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한국 지하철의 사고율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망사고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총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전시설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크린도어, 휠체어 전용 시설, 실시간 관제 시스템까지요. 하지만 중국도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다르죠.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운영해온 기술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대하던 장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경제적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